나는 누구일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 같죠?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개념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기묘한 철학적 퍼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퍼즐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철학자 데릭 파핏이 던진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진짜 나는 과연 어디에 있게 될까요? 자, 이 시나리오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보죠.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최신 의료 기술로 이 사람의 뇌를 좌반구와 우반구 이렇게 둘로 완벽하게 분리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분리된 뇌의 각 반구를 유전적으로 똑같은 두 개의 새로운 신체에 각각 성공적으로 이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에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B와 C는요, 심리적으로 A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A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 어제 뭘 먹었는지, 어떤 농담을 좋아하는지, 모든 기억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도 C도 둘 다 내가 바로 A다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이 퍼즐의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A가 B랑 똑같고 또 A가 C랑 똑같다면 당연히 B랑 C도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철학에서는 동일성의 이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B와 C는 명백히 다른 공간에 있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A가 B이면서 동시에 C가 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상의 기본 규칙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정말 골치 아픈 현대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 바로 르네 데카르트의 고전적인 이론을 한번 빌려와 보겠습니다. 과연 그의 생각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것으로 봤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쪽은 사유하는 실체,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 같은 건데 이건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다고 생각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연장된 실체, 즉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인데 이건 공간을 차지하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요. 이건 데카르트가 직접 한 말인데요. 우리 몸은 팔, 다리 이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그 무언가는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완벽하게 온전한 하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가 말한 영혼의 불가분성, 즉 나눌 수 없는 성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데카르트의 이 강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마주한 뇌 분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걸로 이 복잡한 퍼즐이 과연 풀릴까요? 자, 데카르트의 관점을 따라가면 논리는 아주 명쾌해집니다. 첫째, 진짜 나는 이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혼이다. 둘째, 영혼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셋째, 뇌를 자르는 수술은 그냥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뇌라는 물질 덩어리를 아무리 잘게 쪼개도 비물질적인 영혼에는 아무런 흠집도 낼 수 없다는 거죠.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A의 정체성은 여전히 단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와 C 둘 다가 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딱 세 가지. A의 영혼이 B에게 갔거나 아니면 C에게 갔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라져 버렸거나 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와, 뭔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데카르트의 이 해답이 어쩌면 더 해결하기 힘든 또 다른 딜레마를 낳거든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A의 그 나눌 수 없는 단 하나의 영혼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B일까요? C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데도 가지 않은 걸까요? 두 가지 주요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 A의 영혼이 B에게 갔다고 쳐봅시다. 근데 왜 하필 B죠? C가 아니라 B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B와 C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데요.
이건 그냥 찍기나 다름없죠. 그럼 두 번째, A의 영혼이 그냥 소멸했다고 해볼까요? 이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바로 이 지정에서 파핏이 이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수술이 반만 성공해서 B만 살아남았다면 우린 당연히 A가 B로 살아남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반쪽 뇌까지 완벽하게 이식에 성공해서 C까지 만들어냈다는 이유만으로 A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리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2배로 성공했는데 결과는 완전한 실패라니.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제 데카르트의 이론이 마주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원론이라는 생각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짝짓기 문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공간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비물질적인 영혼이 어떻게 이 넓은 우주에서 수많은 몸 중에 정확히 내 몸하고만 딱 짝을 이뤄서 상호작용할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원인과 결과가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밀려면 제 손이 컵에 닿아야 하잖아요. 거리, 방향, 위치 같은 공간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뇌 분리 시나리오에서 이 짝짓기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A의 그 단일한 영혼이 오른팔을 들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영혼은 B의 몸에 더 가깝지도 않고 C의 몸을 향하고 있지도 않아요. 공간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정확히 B의 팔 혹은 C의 팔 딱 하나만 골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원론은 이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한쪽에는 데카르트의 관점이 있죠. 나는 결코 나뉠 수 없는 단일한 존재라는 명료함을 얻는 대신 그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겨둬야 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파핏 같은 환원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중요한 건 기억과 성격의 연속상을 통해 생존하는 것이라는 실용적인 답을 얻게 되죠. 이 모든 철학적 퍼즐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나를 구성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요? 나눌 수 없지만 실체는 알 수 없는 영혼인가요? 아니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나의 기억과 경험이라는 이 끊어지지 않는 사슬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진짜 나를 찾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